자, 철강. 이번에 제가 실제로는 지난주에 준비해왔던 테마였습니다. 철강 왜 보고 싶은가? 왜 보고 싶은가? 그동안에 좀 그래도 펀더멘탈을 좀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지나친 저평가, 여전히 스트롱하다. 이런 말장난을 누가 쳐놨더라고요. 그래서 뺏겨왔습니다. 자, 철강 테마 쪽은 한번 봅시다. 일단은 지난 5월부터 원가 하락이 있었어요. 그죠? 철광석 가격이 좀 내려와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익률 개선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요. 좀 이따가 나올 건데 국내 철강은 중국 쪽이랑 정말 밀접하다고 해요. 중국에서 가장 많이 공급하고 중국에서 가장 많이 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 시장을 무조건 같이 봐야 된대요. 철강 쪽은 설비 규모가 진짜 커요. 그리고 감가상각도 커요. 그래서 제품 판매 가격을 올려야 이익률이 개선돼요. 그런데 이거를 포스코홀딩스가 되게 공격적으로 판매 가격을 인상을 해왔었어요. 이미 2021년부터. 그랬다 보니까 지난 5월부터 원가가 하락하면서 이익률이 좀 확실하게 좋아지고 있는 거죠. 판매 가격을 올려야만 이익률이 확 좋아지는 그런 모습인 거고요. 그동안에는 원재료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하면서 이 판매 가격을 올려도 원가 상승폭을 이제 겨우겨우 따라잡는 정도였는데, 앞으로는 이제 판매 가격이 많이 판매 가격을 올려놨다 보니까 조금 내려가더라도 이익률 방어는 가능한 정도로 판매 가격을 올려놨다 그러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 쪽 시황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요도 중국에서 가장 많이 쓰고 공급도 중국에서 가장 많이 공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전의 문제점은 뭐였냐면 중국이 공급을 너무 많이 하면서 이제 무분별하게 생산을 해낸 거죠. 그러면서 이 단가가 많이 낮아졌었거든요, 예전에. 그런데 중국 쪽에서 정부 정책으로 해가지고 이게 저품질의 물건을 계속 많이 생산하는 것보다 그래도 고품질의 철근을 생산하고, 그리고 이 공급 과잉이 되면서 가격이 빠져버리니까 너무 과하게 생산하지 않도록 이제 정부 측에서 이걸 컨트롤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에 대해서는 중요한 건 그거래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활발해져야 한다는 거. 중국의 철강 생산 둔화 그리고 수요 감소, 이게 그동안의 수요가 줄었던 이유였는데 중국 요즘에 부동산 경기를 좀 띄우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금리도 인하하고 있고 부동산 사업 쪽에 투자도 좀 확실하게 해주려고, 밀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경기를 좀 부양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의 수요도 점차 많아지고 있는 거고요. 부동산 관련된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개발자들의 자금 문제였대요. 그때 막 파산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금리 낮추고 뭐 부동산 펀드 같은 거 조성하고, 그게 이제 중국은 돈으로 막 때려붓죠. 58조 원 규모로 막 부동산 경기 살리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 과잉이 되게 문제였는데 중국도 요즘에 노력하고 있는 게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고품질의 철강을 생산하고, 그리고 혹시나 신규로 뭔가 더 만들려고 한다면은 노후 설비 무조건 다 없애야 되고, 그래서 공급 과잉이 되지 않도록 조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철강 중에 어떤 철강 기업을 봐야 되느냐 그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뭐 고로 업체, 많이들 아시는 포스코홀딩스 같은 종목이죠. 수출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
이런 쪽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종목이 포스코홀딩스랑 현대제철이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수출 비중이 59.9%예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보다 수출이 많아요. 그리고 또 수출이 많은 기업은 동국제강이에요. 이제 철강 기업들 중에 비교를 해보면 수출 비중이 50%가 넘는 게 동국제강이랑 포스코홀딩스 두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이번에 좀 중요한 자리까지 빠졌다가 올라와가지고 좀 괜찮은 반등이 나와줬고 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제대로 반등을 더 해줘야 돼요. 시장이 빠지니까 확실히 힘들어하긴 하더라고요. 포스코홀딩스가 이전에 단가 인상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익 방어는 가장 잘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포스코홀딩스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있죠. 리튬 2차 전지 소재, 이거 저기 해외에서 리튬 그 액상으로 된 리튬을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주가에 반영이 제대로 아직 안 된 거죠. 리튬 사업 쪽은 돈은 많이 든대요. 돈이 정말 많이 드는데 그만큼 수익률이 좋아요. 그래서 대형 기업에서만, 대기업에서나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이거 뛰어들어서 이제 판매 쪽으로 이어지는 게 얼마 안 남았거든요. 벌써 내년이 2024년 얼마 3개월 남았으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해서 포스코홀딩스가 첫 번째 종목입니다. 이번에 좀 내려갔었죠. 제가 생각한 지지 자리는 22만원. 그 다음이 209,500원인데 209,500원은 이번에 안 왔어요. 22만원은 일단은 한번 지금도 근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잘 지켜줘야 돼요. 잘 지켜줘야 되고, 저항은 이거 박스가 좀 있어가지고 위쪽에 오면은 1차로는 26만 4천원, 그 다음은 30만원, 그 다음은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은 뭐 수출 비중은 높지 않아요. 13% 정도인데 뭐라고 하더라? 지나치게 저평가되었다. 2분기 판매 가격이 좀 상승을 해놔가지고 그 봉현강유 쪽에 호실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2분기 선방했고요. 6월부터는 자동차 쪽에 그리고 산업용 쪽에 특수 그 철강을 생산하면서 지금 고부가 가치 제품들을 좀 더 만들고 있어요.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두 종목 다 리스크가 있죠. 태풍 이후로 고로 가동 중단되고 이러면서 포스코홀딩스는 그걸 이겨내야 돼요. 결국은 빨리 그 제대로 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내야 되는데 연말까지 완전한 복구가 되긴 어렵다고 그러죠. 업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둘 다 좀 빠르게 제품 생산을 잘 해낼 수 있는가, 그게 관건인 것 같고, 현대제철 차트는 제가 생각한 주요 지지 자리는 첫 번째는 36,600원인데 이번에 시장 하락하면서 너무 많이 내려갔어요 이미. 그러고 23,700원이 좀 중요한 자리예요. 혹시나 여기서 더 밀리면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그 중간에 잡으려면은 이걸 잘 지켜야 돼요. 지금 딱 10월 들어와서 반등한 거예요. 조심해야 돼. 이것도 뭐 포스코도 비슷하지만은 둘 다 중요한 지지를 좀 깼어요. 그래서 계속 아쉬운 거죠. 한때는 최애 종목이었는데. 그죠? 그래서 철강 앞으로 좀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생각하면서 저도 잡을 기회 계속 노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차트가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막 당장 이걸 잡자 이런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테마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알고 계시고, 앞으로 또 좋은 자리가 되면 한번 주워 볼 만하지 않겠느냐. 그 정도. 그래서 철강 테마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